오늘 주제는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적정 주가 찾는 법, 이 주제로 나와 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기업의 적정 주가 찾는 법 강의를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해드렸는데 잠깐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조금 더 쉽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 기업의 실적, 단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절대적으로 비싼지 싼지를 알아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PER 활용법에 이어서 오늘은 PBR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 활용법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이란 많이들 아실 겁니다.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티오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이야기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 어제 PER은 어닝 레이티오, 주가 수익 비율이었다면 오늘은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주가가 순자산 대비해서 얼마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물론 자본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이익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공장, 토지, 기계, 설비, 그리고 자회사의 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들 중에 부채를 제외하고 순수 우리가 기업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금, 이거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얘기해서 청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업을 통째로 매각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오는지. 즉 오늘 바로 이 PBR은 그 청산된 금액과 이 기업의 현재 주가의 전체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 시가총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PER, 분모의 EPS, 언퍼쉐어, 주당 순이익이 올라왔다면 오늘은 주당 순자산, 어제랑 동일합니다. 분자에도 곱하기 전체 주식수, 그리고 분모에도 동일하게 전체 주식수를 곱하게 된다면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올 것이고, 주당 순자산 곱하기 주식수는 그냥 기업의 순자산, 그리고 주가 곱하기 주식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바로 이 PBR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PBR을 통해서 PBR이 예를 들어서 1 미만으로 나온다. 1 미만으로 나온다는, 이제 1 미만 0점 몇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즉 분모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이 더 높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산이 더 높다. 즉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을 지금 당장 청산을 했을 때 내 주식을 현재 주가의 2배 가까이에 이 기업이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투자,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청산 가치를 좀 중요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그리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동일하다. 즉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가 적정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PBR이 1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 시가총액이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비싸다. 그렇게 했다면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을 전체 자산을 매각을 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공장을 매각하고 기계를 매각하고 다 매각을 했는데 시가총액의 반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청산을 할 때 주가는 현재 주가의 반토막 그 이하로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1이면 적정평가, 1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저평가, 그리고 1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ER과 PBR의 차이점. PER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을 제가 순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회사 자산이 없더라도 이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이 높다고 하면 PER은 낮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벌어들이는 돈이 아닌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비교 대상 역시 PER 같은 경우 어제 기억나실 겁니다. 시장 PER이 11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배 이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11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이다. 예를 들어 1, 아까 말씀드렸던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 1보다 적으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뭐 결국에는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PER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PBR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ER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가 투자한 기업,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꾸준한 매년 수익, 영업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PBR보다는 PER을 통한 적정주가 계산을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뭐 PBR의 가장 큰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 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빵이라고 하는 뭐 알파벳, 이러한 기업들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 당장에 있는 자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훨씬 더 큰 수익이 있는데, 이 PBR에는 역시 기본적으로 자산을 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 곳간에 쌓여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의 성장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타가 났는데, 가산 재평가가 아니고 자산 재평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기업은 뭐 그렇게 매출액이 뭐 매년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기업도 아니고 영업이익 흑자는 뭐 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흑자는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흑자는 내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수도권에 몇만 평, 몇십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토지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업의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하루에도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이러한 부동산 가치는 주가, 호가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빠르게 자산으로 변경이 되지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 재무제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업들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 재평가를 좀 꺼리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즉 북밸류, 장부 가치에 대해서, 순자산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박자 늦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본다고 하면 저평가돼 있는 PBR 0.5 미만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이 청산을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더 높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PER, 오늘은 PBR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